안녕하십니까. 최선희 가야무용단 단장 최선희입니다. 저희 무용단은 2006년에 창단되어 올해까지 12년째 우리 지역의 스토리를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해왔습니다. 어느 날 제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는 과거에 무용을 전공하였다가 현재는 무용과는 관계없는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인데 무용이 너무 하고 싶다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직업무용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무용스레의 직장을 제공하며 마음껏 춤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우리 가야 스토리를 더 전문적인 작품으로 제작하여 전국이 주목하는 공연들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최선희 연수무용단의 박예자입니다. 제가 무용으로 시내노인병원, 노인회관, 양로원의 봉사 활동을 합니다. 10년이 되어갑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선희 가야 무용단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살 때부터 무용을 시작한 13살 정소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춤추는 것을 정말 좋아했었는데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용을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때때로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 힘든 것을 무용으로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서 지금까지 꾸준히 무용을 흥미를 잃지 않고 행복하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꿈이 있다면 중국의 경우 지역사회를 통하여 인터미선저, 분명한조 같은 공연을 통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 고장 가야의 스토리들도 저희 무용단의 공연을 통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무용이란 꿈과 희망이다. 제가 삶입니다.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산수 같은 존재입니다. 행복이다. 무용은 호흡이다. 힘이다. 내 꿈? 제 인생 제일 큰 활력소입니다. 또 다른 행복이요. 오늘 토론을 진행해 주시는 분은 앞에 영상에 보듯이 김해 지역 가야의 인물과 설화를 모티브로 하여 스토리를 발굴하고 작품화하는 일에 매진해 오시며 김해 가야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경상남도가 지정한 전문예술단체 최선희 가야 무용단의 단장님으로 계신 최선희 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선희입니다. 사실은 영상으로 먼저 다 말씀드린 터라서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에 조금 더 준비한 바를 발표할까 합니다.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7살 때 엄마가 무용학원을 보내주시는 덕에 7살에 무용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 46호, 살풀이,
무용문화재 보유자이신 이윤주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서 또 무용을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30살에 김해라는 도시에 신랑 따라서 아이들과 함께 김해라는 도시에 도착하여 벌써 22년째 무용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서 김해라는 도시가 저에게는 세 번째로 또 훌륭하게 저에게 무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운 좋은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제일 큰 운 좋은 일은요, 우리 박경용 선생님을 뵐 수 있어서입니다. 김해라는 도시에서 무용을 아이들과 가르치고 있는데 박경용 선생님이랑 알게 된 게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야의 설화를 공부하게 되었고요. 가야의 설화 중에서도 맨 첫 번째 가야라는 작품으로 선생님과 함께 작품을 만들게 된 지가 벌써 2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2회까지 올해로 12회 공연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11월 5일 문화의 전당 누리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했어야 되는데 해마다 못한 때도 있었고요. 중간중간에 힘들 때는 조금 쉬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12회째 준비를 하고 있는 최선희 무용단이라고 가끔 가다가 지면에 잘못 소개가 되는데 사실은 가야 무용단으로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최선희를 앞에 넣어서 최선희 가야 무용단입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최선희 무용단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최선희 가야 무용단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 좋은 사람으로서 김해에서 22년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하려고 했던 내용은요, 22년간 대체 뭘 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작년에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준비한 작품이었습니다. 가야라는 테마로 새 꼭지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최선희 가야무용단의 주연 무용 수석 무용수인 이주연 선생님께서 저랑 7살 때부터 배운 저의 첫 제자입니다. 근데 벌써 26살이 되었어요, 저 친구가. 그래서 당국대에서 석사 공부까지 마치고 내려왔는데 사실은 저에겐 굉장히 큰 힘이 되어주는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제 소개는 여기 지면에 있기에 통과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활동을 보면은요, 무용작품과 오페라, 뮤지컬, 연극, 총체극, 시극 이렇게 여러 장르에서 무용이 필요하다면 어디든지 가서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 무용 작품으로는 12개의 작품을 끝냈는데 이게 다 모두 박경용 선생님의 글이셨습니다. 가야, 끝없는 사랑 마타리꽃, 가야의 미미미, 가야, 가야천무, 무전무예, 그리고 여여황세 나비되어, 그리고 장군의 여자, 작년까지 가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오페라로는 이번에 마친 허황호 오페라 공연까지 3작품을 했고요. 뮤지컬로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제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활동이 어린이 뮤지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조금 동화랑 가깝지요. 동화지요. 인어공주, 그리고 헨젤과 그레텔, 피터팬, 백제요수, 금수연이라는 작품까지 마쳤는데 보통 하루에 3회까지 공연을 했습니다. 꼬마아이들 7살 친구들을 데리고 7살서부터 한 10살 되는 친구들을 데리고서는 하루에 3회 공연을 마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 저기에 나오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부터 시작한 우리 무용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극 피카소 돈년 두보라는 작품에서 연극을 또 해보았고요. 총체극으로는 여성복지관에서 또 제가 강사로 있으면서 가야여왕 허황이라는 총체극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큰 상을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극으로는 2018년에 가락국기라는 작품과 오황옥공주여라는 작품에서 시극으로도 무용을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작품을 하면서 제가 여기에 테마가 저의 가야의 춤을 세상 끝까지라는 슬로건으로 움직이긴 했는데 사실은 가야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하려고 해도 그닥 크게 막 이렇게 뭘 공부할 거리가 많지는 않았어요. 저한테 공부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우리 박경윤 선생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박경윤 선생님에게 여러 많은 내용을 들을 때마다 그걸로 무용곡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무용곡을 만들어냈습니다. 다 저의 자랑인지라 계속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모든 팜플렛의 앞표지였습니다. 무용은 몸으로 표현하는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표현하는 언어를 어떻게 하면은 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이렇게 말하는 걸 못하는데 떨리기도 하고 말하는 게 힘들겠는데 몸으로 아예 지금 춤을 추라 그러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으로 하는 부분이 사실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몸으로 표현을 하려면 일단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요. 저렇게 대본이 필요합니다. 대본이 있어야지 하는데 우리 회장님 글로 대본을 일단 받으면 그 다음에 하는 내용은 15년 이상 된 숙련된 무용수들로 이루어진 무용수들이 저는 한 25명의 무용수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다 모두 제가 어릴 때부터 배출해낸 저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로 일단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상, 음악, 소품 등이 필요한데 가야는 철의 나라라 그래서 철로 조금 움직여야 돼서 칼이라든지 철로 된 왕관이라든지 철로 된 모든 것들을 소품으로 은장도 같은 것도 사용 한번 해봤고요. 말로 표현하면 은장도 좀 작은 칼이거나 아니면 작은 소품으로 좀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의상으로는 화옥이 내려올 때 인도 의상을 입고 왔을지 아니면은 다른 개량 한복을 입고 왔을지 아직 잘은 몰라서 제가 조금 아까 보신 작품처럼 저희의 고유의 한복이거든요. 저의 전공이 한국무용입니다. 한국무용은 뒤꿈치를 디딤이라고 하거든요. 발레는 앞꿈치로 해서 토슈즈라는 신발을 사용해서 업을 쓰는 무용이고요. 한국무용은 버선이라는 것을 신어서 뒤꿈치로 굴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과 저희의 무용의 표현은 외국은 길게 표현을 한다면 한국무용은 땅을 누르면서 굴신과 함께 움직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의 무용은 아마도 벨리가 좀 발이 현란하고요. 의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현란한 색깔을 이용했으며 좀 소리가 나는 거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끝에 중간중간에 창작화시켰습니다. 한복에다가 그 위에 이렇게 쾌자처럼 긴, 제가 지금 옷을 입은 것처럼 긴 옷을 입어서 허리띠를 두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신구를 통해서 조금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상은 준비하고 음악은 보통 2분에 작곡하는 게 한 1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나라 음악들이 굉장히 좋은 음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음악들을 그동안에는 사용을 너무 잘했었는데 요새 저작권이라는 게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작품을 1시간 20분짜리, 1시간짜리 작품을 만들려니까 그 음악의 저작권 때문에 굉장히 힘듦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한 개씩 한 300만 원, 500만 원씩 투자를 해서 조금씩 음악을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보통 1시간 20분 정도의 음악을 만들려면 못해도 한 2천만 원 정도의 그 유명하신 작곡자가 아니더라도 음악이 그렇게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은 무용단 출신이거든요. 인천 시립무용단에서 5년간 근무를 하다가 시집을 와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무용단 활동을 하면서 무용단에서 인천시립에서 활동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나이가 드니까 젊은 친구들처럼 못 뛰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냥 조금 뛸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을 때 그 친구들한테 뛰게 해주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으로 자리를 잡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일단 김해 와서는 선생님으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던 중에 제가 그동안 22년간 활동하면서 3개의 작품이 그래도 남았던 것 같습니다. 무전무해라는 작품인데요. 박경현 선생님 글이죠. 가야시대 이모산에 나비처럼 춤춘다는 무적 동네가 있었는데요. 그 동네에 있었던 이야기를, 사랑 이야기를 아주 재미나게 꾸며놓은 삼국유사에 기록된 가야지무도 이 동네에서 꽃을 피워내었다는 아주 재미난 글로서, 아주 행복한 글로서 저희가 무용을 했던 작품입니다. 혹시 유튜브를 보실 일이 있으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작품으로는요, 여의어황새, 김해의 대표적인 설화지요. 여의어황새, 자식을 낳으면 결혼시키고자 약속한 두 친구가 아들 황새집 가세가 기울어지자 딸 여의집에서는 남장 여인으로 키웠다는, 그래서 친구로 자랐는데 사실은 여자 남자였죠. 그들이 사랑을 나누는 거를 무용극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무용단들이 이 작품을 만들면서 엄청 재미났고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는 유민공주였어요. 유민공주. 유민공주가 이모산 암자에 입산하여 여여황새의 명복을 빌어준다는 내용으로 제가 또 여여황새라는 작품으로 굉장히 아직까지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공연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작품으로는 대표작입니다. 최선희 가야무용단의 장군의 여자입니다. 재미를 위하여 사실은 만들어낸 장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각관계입니다. 어디를 가나 삼각관계가 들어가야지만 스토리가 재미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야설화 섬섬이와 혜선이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음악 악사였던 두 여인의 나라 가야의 신라의 침공으로 섬섬이는 전쟁에 출전을 합니다. 혜선이를 짝사랑하던 덕필장군이라는 장군이 있었거든요. 덕필장군이 혜선에게 보석 등으로 구애를 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장군은 섬섬이를 더 위험한 지역으로 배치했다고 합니다. 섬섬이는 포로가 되었는데 전사했다는 통보가 되고 혜선이는 앓다가 죽어 그 무덤에 남자친구가 죽은 줄 알고 그냥 죽었어요. 근데 그 무덤 위에 핀 꽃이 마타리꽃인데 사실은 그거는 가짜의 통보였는데 모르고서는 글쎄 섬섬이가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는 혜선이가 죽은 거죠. 그래서 장군도 적 화살에 죽고 전쟁이 끝나 섬섬이는 돌아왔으나 죽은 혜선이의 무덤 앞에 핀 마타리꽃 앞에서 오열한다는 걸 저희가 무용극으로 만들어 봤는데 조금만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 이 앞에 시는요, 지금 우리 도연이라는 춤꾼인데요. 세종대학교 무용과에 4학년 재학 중이고요. 장터신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모두 다 김해에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김해 친구들이고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주부무용단이시고요. 요 앞에는 우리 대학을 전공하고 있는, 무용과를 전공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요 친구는 신혜령이라는 친구인데 이번에 맘마미아의 뮤지컬 배우가 되었습니다. 김해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몇천 대 몇 가지 나가는 뮤지컬에 이제 내년부터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조금 넘겨볼까요? 네. 네. 이래서 시장 통해서 이제는 만나게 되는 주인공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자 주인공이랑 남자 주인공 만나는 씬만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장신구로 검을 사용해서 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남자의 춤을 절도 있게 힘이 있는 걸로.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재미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짧게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표적인 작품 장군의 여자까지 제가 자랑을 했습니다. 가야복식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가야복식이 그닥 이렇게 막 나와 있는 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오페라 공연 때 썼던 가야복식을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허황호 인도에서 넘어와서 온 드레스라서 우리가 오페라 공연을 하면서 입었던 옷입니다.
그 다음에 김수로 평복이고요. 김수로 왕복이고요. 그 다음에 귀족들, 청년들이 저런 쾌자 모양에다가 띠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야철 대사장곡이고, 여기 의상 하시는 디자인 선생님이랑 여러 말씀을 한번 나눠봤는데 이렇게 고증이 될 만한 게 막 있지가 않아서 사실은 드라마나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섞어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공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네. 혹시 오페라 공연을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네. 그 다음으로. 네. 저희 공연단에서 의상을 창작해서 만들었던 의상들입니다. 저 가운데 그냥 한복으로 시장신을 좀 만들었던 의상이고요. 제가 저기 왕후의 춤으로 입었던 쾌자 옷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조금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좀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날씬하게 보이게 하려고 디자인을 이렇게 사선으로 꺾어서 만들었고요. 이거는 장군. 요번에 새롭게 준비한 의상입니다. 그래서 무용국은 사실은 화려함을 굉장히 추구하거든요. 보통 때 평상복으로 입었던 옷으로 무용을 만들기에는 볼거리가 그닥 없어서 귀도 즐거워야 되고 눈도 즐거워야 되고 또 돌아가시는 길에 마음으로도 뭔가 이렇게 찡함이 좀 있게 그걸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사실은 꿈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용단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은 했는데 사실은 살아가는 게 먹고 사는 문제인데 우리 저렇게 유능한 무용 춤꾼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이런 무용단이 진짜 필요합니다. 근데 저런 친구들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커피숍이나 아니면은 다른 데에서 알바를 해서 사실은 무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작품을 하나 만들려면 못해도 꽤 큰 비용이 듭니다. 음악이나 의상이나 작품료나. 그런데 그런 게 조금 힘이 들어서 저희가 그냥 저희 스스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시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요번에 10월 16일 날 애드룸 마당에서 허황우와 김수로의 사랑 이야기라는 작품으로 공연을 1,000만 원을 받아서 이제는 작품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그날 오셔서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목표가 아이들에게 일자리를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진짜로 월급이 될 만한 무용수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희망이 돼서 무용단이 생기면 대체 뭘 하는지 여러 군데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용단이 생기면은요, 일단 공연을 보실 일이 많지 않을까요? 무용단이 생기면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활동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 가야를 브랜드화 시켜서 세계화 시키고 싶습니다. 2020년도에 스페인 공연을 갔다 왔는데요. 어떤 음악 공연보다 우리나라의 가야설화로 공연을 했을 때가 굉장히 많은 관객들에게 큰 박수도 받았고 돌아가는 길에도 너무너무 찬사를 많이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단이 필요하고요. 활동으로는 정기공연, 수시공연, 기획공연, 국내외 초청 공연을 하고 싶은 게 제 꿈이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자랑과 함께 제 얘기만 너무 한 것 같아서 지루하셨으리라 싶습니다.